안녕하세요. 쓰라시대입니다. 오늘은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다가 날씬까지 덤으로 얻게 된 저희 가족의 건강관리법을 모두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아마 건강관리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건강보다는 다이어트, 살 빼는 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기 전에는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이 둘은 결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건강과 다이어트에 둘 다 좋은 평생 습관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작년 건강검진이 발단이었어요. 저는 만성피로는 직장인의 기본값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삶은 피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고, 무식하게도 그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한쪽 눈썹 끝에 털이 좀 빈 느낌이 들고 자꾸 눈썹이 짝짝이가 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게 저한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인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남편도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40대가 넘어가니 몸도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는구나를 느끼고 건강관리에 돌입해서 남편은 한 달 만에 10kg, 저는 7kg을 감량했고, 사실 이 시점에서 살을 빼려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감량했다기보다는 감량당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3개월 후 다시 진행한 피검사에서 건강 수치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빠진 몸무게도 물론 지금까지 계속 1년 넘게 유지하고 있고요. 남편도 저도 뚱뚱하지 않은 보통 체형이었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고, 또 표준 체중에서 살이 빠지면 보기 싫을 줄 알았는데, 같은 몸무게더라도 40대 이상이 되면 그 살이 뱃살, 팔뚝살 이런 데에 더 집중이 되어 있어서인지 군살들이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옷의 빛도 훨씬 살고 몸이 가벼워지니 활력이 더 생기고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효과도 다를지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제가 체중을 감량한 방법은 건강관리를 하려다가 덤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미용만을 위해서 칼로리 위주의 굶는,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분들께 이렇게 요요 없이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정보를 찾아봤을 당시 책과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누구는 채식을 해라, 누구는 지방을 먹어라, 누구는 백미는 안 좋다, 누구는 현미가 독이다, 이런 것처럼 상반되는 자료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매우 매우 혼란스러웠었고,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좀 하나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저와 제 가족들에게 적용해 보고 나서 효과가 있었던 것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면 바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피부도 아주 가끔 병원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일상적으로 하는 홈케어를 잘 해줘야 유지가 되고, 머릿결도 가끔 미용실 가서 클리닉을 받아도 평소에 집에서 트리트먼트를 잘 해줘야 차르르 물미역이 되듯이, 건강과 다이어트도 가끔은 병원이나 관리샵에 가서 관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집에서 늘 하는 좋은 습관들이 있어야 유지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건강 관리의 습관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이라도 엄격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몸에 좋은 것을 하기보다 몸에 나쁜 것을 먼저 끊기.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등 자꾸 몸에 뭐 좋은 게 없을까를 찾게 되는데, 몸에 좋은 것을 하시는 것보다는 몸에 나쁜 것을 끊는 게 먼저이고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선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을 먼저 끊어보세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설, 밀, 나, 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을 끊는 건 생각보다 강력한 건강관리의 기본 원칙이더라고요.
좀 더 딥한 전문적인 건강 지식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겸님의 채널을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류의 음식들은 중독성이 강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끊으면 더 못 끊습니다. 그냥 날 잡아서 하루아침에 딱 끊어야 더 견딜만 해요. 우선 한 달만 내 몸이 어떻게 변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단칼에 끊어내보시길 바랍니다.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이 네 가지를 콜라보한 음식이 바로 도넛과 탕수육입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음식은 꿈에서도 먹지를 않고 있어요. 끊어야 할 네 가지 음식 중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 밀가루와 튀긴 음식은 메뉴 선택에 따라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는데 설탕과 나쁜 기름은 진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고추장, 간장, 김치, 소스 등 생각지 못한 곳들에도 들어있고 건강에 좋을 것만 같던 생선구이조차도 밀가루에 묻혀서 값싼 식용유에 튀기듯 구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완벽 차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바짝 관리에 신경 썼던 한 달 정도는 번거롭더라도 거의 집에서 조리를 했었고 조리할 때는 다음에 대체품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설탕이 필요한 곳에는 마이노멀의 액상 알룰로스를 조금 사용했었고 열을 가하는 조리 시에는 불을 끈 후에 마지막에 두르는 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음식에 설탕 대신 혹은 같이 넣는 것 중에서 집에서 담근 매실청, 생강청 등 청 종류는 홈메이드니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청 종류도 설탕을 다량 섞어서 만드셨다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또 아가베 시럽은 좋은 거야 하면서 아기 음식에 설탕 대신 쓰기도 하는데요. 아가베 시럽도 최근에 유해성 논란이 있었고 콘 시럽보다도 더 많은 과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알룰로스 포함 스테비아, 자일리톨 등 설탕의 대체제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은데 이 영상에서 그것까지 자세히 다루기는 어려울 듯하고 저는 지금의 입맛이 단 걸 원하지 않도록 바뀌어서 이마저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설탕을 끊어가는 중간 과정에서 필요시 조금씩 사용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는 면이 먹고 싶을 때는 다시마면, 해초면, 두부면, 쌀소면 등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기름은 다행히 이전에도 나쁜 기름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더 철저하게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의 나쁜 기름은 배제하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버터, 질 좋은 고기 자체의 지방 등을 음식에 더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샐러드에는 냉합차 올리브유, 볶음 등의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유를 사용을 하시고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기타로 버터나 기버터, 코코넛 오일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의외로 콩기름은 유전자 조작 이슈나 그 콩기름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혼합 화합물 때문에 몸에 안 좋다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면서도 포도씨유는 좋은 기름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씨앗은 너무 작아서 기름이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추출하는 과정에서 헥산이라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완벽히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가능하면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등 이런 남은 기름들은 스텐 제품의 연마제를 닦는 데 이용을 하시고 몸을 위해서 기름만이라도 좋은 기름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의지를 굳게 다져도 부득이하게 외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샤브샤브나 보쌈 등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원재료를 클린하게 조리한 음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황이 허락이 안 된다면 식당에서 직접 푹 고아서 만든 설렁탕을 소면을 빼고 드시고 국밥류, 미역국 전문점 등을 이용을 하시거나 고깃집에 가셔서 생고기를 타지 않게 잘 구워서 야채에 싸서 드시는 게 그나마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때문에 무조건 밖에서 한 끼를 해결해야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끼니라도 꼭 집에서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 줄이기인데요.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은 음식이고 더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 등의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과일 전체에서 정말 소량이고 대부분은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을 조금 취하기 위해서 몸에 안 좋은 것도 같이 섭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특히 당도가 더 높게 개발된 현대의 과일과 먹을 것이 풍족한 현대의 우리들이 만나서 남는 과당이 지방으로 간과 복부에 쌓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운동을 따로 안 하시는데 다이어트 목적이 있으시거나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한 달 정도만이라도 확연히 줄여보시고 부족해지기 쉬운 미량, 미네랄 등은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세요. 건강하신 분들도 매 식후 과일을 입에 달고 사신다던가 식사 대신 과일로 때운다거나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주먹 정도의 적정량 이하만 드시고 드실 때는 식이섬유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꼭 껍질과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입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아침 혹은 저녁을 건너뛰고 하루에 한두 끼를 드시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토파지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가포식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몸 안에서 노화되거나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오토파지가 작동이 되려면 최소 18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18시간 이상의 단식은 분기에 한 번이나 연 2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16시간 안에는 자는 시간도 포함이기 때문에 한번 습관만 잘 들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녁 식사를 7시 정도에 마치고 이후에 잠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 11시 정도에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습니다. 굳이 간헐적 단식을 할 의도가 아니셨더라도 야식만 안 드셨다면 아침을 못 드시고 출근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자동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남성분이시라면 그냥 매일 16시간 공복을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생리 시작 전 일주일간은 미친 듯이 당겨 땡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16시간씩 공복을 유지하는 자체만으로도 몸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컨디션에 맞게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만 유지를 해주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16시간이 무리가 되신다면 12시간부터 시작해서 1시간씩 늘려나가 보세요. 우리 몸을 일정 시간 공복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본인들의 임무를 잘 수행해낼 수가 있어요. 몸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전체 총량은 많이 먹지 않지만 조금씩 무언가를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먹을 때는 확실히 충분히 먹어주고 안 먹을 때는 확실히 안 먹도록만 해주셔도 몸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비우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넣는 것과 깨끗이 싹 비우고 다시 넣는 차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몸의 기관들이 우리가 먹은 것들을 필요한 곳에 잘 쓰고 남는 찌꺼기들을 처리할 시간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먹을 때는 충분히 배부르게 먹는다. 단,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먹는 순서를 꼭 지킨다. 이미 나쁜 것들을 끊었고 공복 시간도 유지를 했으면 먹을 때는 충분히 잘 드셔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칼로리 계산해서 부실하게 드셔주시면 우리 몸은 이제 음식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구나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위기에 대비해서 지방을 더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해져요. 칼로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사 이외에 간식이나 군것질이 생각이 안 나도록 먹을 때는 양껏 배부르게 먹습니다. 대신 탄수화물의 양만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다른 것들을 더 먹어주세요. 저의 경우는 탄수화물은 렉틴 이슈에서 그나마 안전한 백미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할 때는 좋은 기름을 한 방울 넣어서 밥을 지어서 14시간 냉장 보관 후에 저항성 전분 상태로 만든 뒤 데워 먹었습니다. 흔히들 백미보다는 현미가 몸에 더 좋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현미가 더 몸에 좋다라는 것에는 의사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백미보다 현미가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리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지만 이 현미는 렉틴의 이슈가 있고 소화계통이 약하신 분들은 충분히 여러 번 씹지 않고 삼켰을 경우에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좋다와 나쁘다는 의견이 있을 때 나쁜 쪽이 맞다고 믿어야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좋은 걸 취하는 것보다는 나쁜 걸 피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나마 독성 이슈가 적은 백미를 저항성 전분 상태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쌀뿐만 아니라 채소도 토양 속 중금속이나 자체 독성 등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다 따져가면서 먹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채소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되 그나마 안전하게 생채소보다는 물에 한번 살짝 데치거나
저온으로 찌거나 살짝 익혀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먹은 음식이 몸에 어떤 반응이 왔었는지를 캐치를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식재료와 맞지 않는 식재료를 구별하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저도 관리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살았었는데 관리 후에는 갑자기 기분이 급 다운되거나 급 졸리거나 할 때 내가 좀 전에 뭘 먹었지? 라고 먹은 음식을 떠올려 보면 치팅으로 짜장면이나 배달 음식을 먹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음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내 몸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음식에 대한 몸의 반응이 꽤 즉각적이고 정직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면서 나에게 더 잘 맞는 식재료를 찾아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신다고 샐러드, 닭가슴살, 고구마만 질리도록 드시지 마시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생선 등 다양한 고기들과 채소들을 칼로리 생각지 마시고 마음껏 드셔주세요. 고기를 구입하실 때는 옥수수나 곡물 사료를 먹인 고기 말고 가능한 목초를 먹인 고기를 구입을 해주시고 계란도 케이지 프리로 된 계란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사실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사치품을 조금 덜 사시더라도 내 몸에 들어가는 좋은 식재료 구입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는 대신에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젓가락을 들고 첫 입을 먹을 때 채소류부터 집어 드시고 그 다음 고기, 그 다음 밥 순으로 드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좋습니다. 도시락을 싸가는 게 아닌 이상 회사에서 사람들과 같이 점심을 먹을 때는 음식을 가리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이 먹는 순서만 지키고 밥 양만 조금 줄이셔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슈로 지방을 꺼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나쁜 지방을 먹는 것은 좋지 않지만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오히려 살이 더 잘 빠지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세히 다루기가 힘드니 LDL 콜레스테롤의 오해에 대한 최신 연구 자료들을 잘 설명해주고 계신 닥터3 한미일 의사의 쉬운 의학 유튜브 채널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식전이나 식후에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물에 타 먹는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 줄여서 에삽이라고 부르는 이 제품은요, 식사 20분 전이나 식후 30분 이내에 마셨을 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분들께서 효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제가 이용하는 방법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탄산수에 타 먹습니다. 맹물에 타는 것보다 훨씬 먹을만 하고요. 그렇게 시지는 않아요. 1 테이블 스푼 정도 타 먹으라고 하는데 언제 숟가락에 따르고 있습니까? 그냥 느낌상 쪼록 이 정도 타 먹습니다. 밥 먹기 전에 타 놓고 식전에도 한두 입 먹고 식후에도 먹습니다. 평상시에 밥 먹을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요. 외식으로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을 예정이다 라고 하면 미리 텀블러에 에사비를 조금 탄 탄산수를 챙겨가기도 하고 집 앞에서 외식을 했을 때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에사비부터 꼭 마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사비의 산 성분 때문에 속이 쓰리다든지 치아가 부식된다든지 하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요. 아주 적은 양부터 드셔보시고 속이 만약 쓰리시다면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드시고 바로 양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텀을 두거나 물로 한번 입을 헹궈내고 양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사비는 유기농에 초모 함유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골라주시면 되고 데니그리스와 브레그 제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온라인에서 몇천 원 선, 만 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 아직 안 드셔본 분이시라면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스를 만드실 때도 일반 설탕이 들어있는 식초 대신에 에사비와 레몬즙을 넣어주셔도 고급스러운 맛이 나면서 건강에도 좋으니 참고해주세요. 여섯 번째, 군것질을 하지 마세요. 일단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뭘 자꾸 먹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와그작 와그작 과자도 씹어 먹고 싶고 하잖아요. 이럴 때 저는 견과류를 먹습니다. 견과류 중에는 탄수화물이 그나마 제일 적은 것은 호두와 마카다미아 넛이고요. 다른 견과류들은 생각보다 탄수화물 양이 많아서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자가 먹고 싶은 입 터짐은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콜릿이 당길 때는 저는 100% 카카오 초콜릿을 먹습니다. 이게 일단 향은 완벽하게 초콜릿이기 때문에 대리만족이 확실히 되고 몸에도 좋고요. 100%짜리는 처음에 먹으면 단맛이 하나도 가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파스를 씹어 먹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면 이것도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그냥 초콜릿을 먹으면 저는 너무 달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견과류와 100% 초콜릿을 같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충족이 안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은 수고롭지만 오트밀이나 견과류에 카카오 가루, 알룰로스, 시나몬 가루를 섞어서 에어프라이어 돌리시면 시중에 파는 듯하지만 건강한 그래놀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걸 만들어서 그릭 요거트와 드셔도 좋고 아몬드 가루, 바나나, 계란으로 전자레인지에 빵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유튜브에 설탕 없는 저탄수 간식 만드는 방법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저는 삶은 계란을 먹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상황에서 과자 대신 먹을 수 있는 대안들을 먼저 찾아서 입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삶은 계란을 먹다 보면 어렸을 때 소풍 생각이 나면서 저는 환타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는 탄산수에 에사비를 아주 조금 넣고 여기에 베로카라는 발포 비타민이 있어요. 이걸 하나를 타서 먹으면 이건 진짜 누가 먹어도 오렌지 환타맛 그대로입니다. 진짜 맛있으니 이렇게 탄산음료의 유혹을 한번 달래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고기를 먹거나 할 때 가끔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은 날이 있는데요. 이럴 때도 대부분은 탄산수로 대체를 합니다. 10번 중 9번 정도는 이렇게 해갈이 되고 그래도 오늘은 맥주 아니면 안 돼 라는 날은 그냥 먹습니다. 한 잔만 딱 먹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평소에 줄이려는 노력을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니까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 생리 전에 입 터져서 진짜 못 참겠다 하실 때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드세요. 드시고 싶은 음식을 드시되 대신 그 맛을 음미하시면서 최대한 천천히 조금만 드시다 보면 욕구가 해결이 되고 어느새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때 드시다가 멈추시면 됩니다. 7번째, 먹고 바로 움직여 주세요. 식사를 하시고 바로 드러눕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 주세요. 저는 주로 집중이 필요한 일은 오전에 처리를 하는 편이고 크게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빨래나 청소기 돌리기 등의 집안일은 일부러 남겨두었다가 11시 정도 아점을 먹고 그때 합니다. 밥 먹고 하려고 일부러 자잘한 일들을 남겨두는 거죠. 밥을 먹고 집안 정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 전에는 하기 귀찮고 싫었었는데 지금은 내 몸에 체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안일이 그렇게까지 귀찮지는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신다든지 시간이 허락치 않는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사무실로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틈틈이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한 달 이상 꾸준히 헬스장에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같이요. 저 같은 분들은 어딘가에 가서 운동을 꼭 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버리시고 평소에 좀 더 자주 움직여 주세요.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든지 엘리베이터 대신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거나 TV를 볼 때 스트레칭을 하며 본다거나 등등 평소에 작은 움직임을 더 주시는 것으로 운동량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몸의 순환을 도와주세요. 반신욕으로 흘린 땀은 운동에서 흘리는 땀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지상파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이 근육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근육을 더 키우는 등의 효과가 더 있지만 노폐물 배출이나 땀에 있어서만은 반신욕이나 운동이 같은 효과라고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각날 때마다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물높이는 배꼽 전후로 채워주시고 물온도 잰다고 손을 따뜻한 물에 오래 담궈버리면 저는 땀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여름에도 땀이 잘 나는 스타일은 아닌데 손발 포함 상반신은 물에 안 닿게 잘 해주시면 땀이 줄줄 잘 나고 반신욕을 하고 나면 다음날 확실히 눈바디가 다릅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한번 다녀온 후에 비슷한 시간에 체중을 재고 있는데요.
제가 위에 말한 것들을 다 하셔도 2주 정도 살이 쭉쭉 빠지다가 정체기가 한번 올 거예요. 이때는 새로운 체중이 내 몸에 적응하는 시간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눈바디를 봐가면서 흘려보내다 보면 또다시 훅 체중이 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눈바디이지 체중이 아니에요. 숫자 자체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게 집에 있으시다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때 다리나 팔, 쇄골 등을 문질러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끔 전신 오일 마사지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병행하면서 살을 빼는 것과 그냥 빼는 것은 라인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순환이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살을 잘못 빼면 혈색이 좀 칙칙해지거나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는데 그런데도 도움을 좀 주는 것 같고 라인을 확실히 예쁘게 정리해주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음료는 원래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마시지 않았었는데요. 물은 꼭 시원하게 마셨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도 얼죽아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몸의 순환을 위해서 액체류는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산수 빼고요. 9번째, 스트레스와 환경 독소를 최대한 차단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무섭게 망가뜨리는 게 바로 스트레스와 환경 독소라고 해요. 스트레스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 허락 없이는 내가 아닌 그 누구도 내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타인에게서 약간은 신경을 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인정 욕구와 완벽주의 성향 등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뇌의 편도체 안정화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편도체 안정화 및 전두피질 활성화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김주황 교수님의 유튜브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 독소는 완벽히 피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직접 간장을 담궈 먹을 수는 없으니 사 먹게 되는데요. 대부분 플라스틱 병에 담겨져서 배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플라스틱 병에 담겨져서 오긴 왔지만 다 먹으려면 저희 집 소비량으로는 1년 가까이 더 놔둬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다 먹은 에사비 병 등을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플라스틱 병에 든 것들을 유리병에 옮겨 담아 놓거나 특히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는 그 일회용 컵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을 피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구입할 때 성분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그런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잠을 잘 잔다. 무조건 푹 잔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질 좋은 수면을 꼽겠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는 운동보다는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식단보다는 수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질 좋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몸과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회복, 재생시킵니다. 저의 건강이 망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20대에 밥 먹듯이 야근하고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했던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자고 나서야 드디어 내 시간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자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소 7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한 거 다 못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쁜 거 끊고 잠만 잘 주무시는 것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살이 쭉쭉 빠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좋아지실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데 푹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자기 최소 3,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주시고 최소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멀리, 잘 때는 수면 안대를 사용해 보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11번째, 마지막인데요. 위의 계획들을 잘 지키다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계획대로만 되겠어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회식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나 관리해야 하니까 이거 못 먹어 저거 못 먹어 하는 거 솔직히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보다가 어쩌다 못 지키게 되었을 때는 아 망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다음날 하루만 더 바짝 신경을 써주세요.
한두 번 치팅했다고 그게 바로 살로 가거나 건강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전날 밤 10시까지 회식 자리에서 뭘 먹었다면 그 시간 이후부터 최소 16시간 공복은 꼭 지켜주시고 에사비도 드셔주시고 그 다음날은 최대한 클린한 식사를 해주세요. 컨디션이 괜찮으신 분들은 하루 정도 단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단식 때는 물 또는 소금물을 드시고 단식을 깨실 때는 몸을 깨끗이 비워놨으니 갑자기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이때부터라도 다시 마음 다잡고 질 좋은 음식들로 내 몸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 몸의 세포를 재활용하는 오토파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48시간 이상의 단식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의 건강관리법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쳐내고 쳐냈는데도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도 인생에서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단 한 분이라도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신다면 저는 그걸로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들을 아직 지나지 않은 여러분들께 진심 담아 전하고 있는 세라시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영상 제작을 응원해주세요.